미스터 박은 한국계 미국인이시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젓가락을 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혹시 입양이신가요?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거군요. 안타깝습니다. 하기야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던데 자기 문화는 잊어버리고 서양 문화만 줬고 여기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기업의 임원이었던 그는 중국과의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의 실수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작은 실수는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발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완벽해야 해. 모든 게 완벽해야만 해요. 저는 베이징 로찌아 호텔룸의 전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6번째로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박. 한국계 미국인인 저는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인 글로벌마트의 아시아 시장 확장 총괄 부사장이죠. 오늘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스모그 낀 하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베이징의 아침 7시, 뉴욕은 이제 막 전날 밤을 보내고 있겠네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넥타이 완벽해요. 화상통화 속 15살 딸 에밀리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뉴욕은 지금 저녁 7시. 에밀리는 숙제를 하다 말고 제 전화를 받은 듯 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면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완벽해 보여도 항상 부족한 게 있단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저는 다시 한번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딸의 말이 맞았나 봅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뒤에 걸린 수트들이 출장 일정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번 출장은 2주 예정,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돌며 중국 최대 유통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이 첫 미팅이지. 중국 회사랑. 에밀리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똑똑한 우리 딸은 최근 뉴스에서 중국의 횡포와 역사 왜곡, 문화 침탈에 대한 기사들을 보았나 봅니다. 아빠,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기억나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요. 에밀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난 주말 외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한복, 김치, 심지어 한글까지. 중국이 우리의 것을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는 뉴스를 보시면서 외할아버지의 눈빛이 얼마나 서글퍼지셨는지. 걱정하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해야 해.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나 봐요. 에밀리가 더욱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거든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중국은 겉과 속이 다르대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한국 전쟁 때도. 에밀리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항일 투쟁에 참여하셨던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죠.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중공군과 맞서 싸우셨던 본인의 경험도요. 그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조국의 자존심을 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예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두고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울 순 없었죠. 에밀리,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어제 저녁에도 말했잖니. 이건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알아요. 근데 왜 하필 중국이에요? 한국이나 일본은 안 되나요? 아빠 외할아버지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늘 강조하시잖아요. 에밀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저도 한국이나 일본을 선호했죠. 특히 한국은 제 뿌리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릴 적 외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시장 분석 보고서에는 빨간색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전략, 현지 기업과의 협력 방안, 유통망 구축 계획, 모든 것이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아빠,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중국은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다고.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팔순이 넘으신 외할아버지는 한평생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사신 분이었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전쟁에서는 직접 중공군과 맞서 싸우셨고 이후에는 교육자로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치셨어요. 에밀리, 이제 자러 가렴. 늦었잖니. 내일 학교 가야 하지. 네. 아빠도 조심하세요. 중국 사람들 조심하시고요. 화상통화 꼭 하는 거죠? 그래. 내일도 이 시간에 연락할게. 잘 자.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봤어요. 완벽한 수트, 완벽한 넥타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스모그 낀 하늘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었어요. 회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준비한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시장 분석 보고서, 투자 계획서, 각종 통계 자료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심지어 중국어로 인사하는 법도 연습했죠. 니하오마 정도는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숫자와 논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지만 저는 그저 넥타이를 한 번 더 고쳐매며 그 생각을 지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것들로부터 시작될 거였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낯선 향이 코끝을 찔렀어요.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는 번쩍이는 금장식의 검은 오칠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테이블 위 차 세트는 겉으로는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뭔가 과시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중국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달까요? 왕야핑 회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거만함이 가득한 제 모든 것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런 눈빛이었죠. 웰컴 투 베이징, 미스터 박. 왕 회장의 영어는 의외로 유창했습니다. 말투에는 미국 유학파 특유의 과시적인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저는 준비했던 대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니하오마, 왕 회장님. 제 중국어에 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조롱하는 듯한 기색이 숨어 있었어요. 옆자리의 임원들끼리 중국어로 뭔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었죠. 아, 중국어를 하시는군요. 인상적입니다만 발음이 좀 어색하네요. 다시 영어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죠. 시장 분석, 투자 계획, 예상 수익, 모든 숫자와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과 임원들의 표정에서는 뭔가 부족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미스터 박,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제 일정표에는 없던 것이었거든요.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중국에서는 비즈니스의 핵심이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광입니다. 왕 회장님. 레스토랑은 호텔 최상층에 있었어요. 푸짐한 중국 요리들이 가득한 원형 테이블에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였죠. 테이블 중앙의 회전 원판에는 이미 수십 가지의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과한 양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이 영 불편했죠.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젓가락. 반들반들한 검은색 나무 젓가락이 제 앞에 놓여 있었죠.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거든요. 미스터 박, 이 요리는 저희 수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먼저 드셔보시죠. 왕 회장이 테이블을 돌려 제 앞에 요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고급스러운 자기 그릇에 담긴 새우 요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새우가 껍질째로 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스가 번들거려서 더욱 집기 어려워 보였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마치 이걸 어떻게 먹나 구경거리를 보듯이 말이죠. 그들의 눈빛에서 은근한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둥근 나무 젓가락은 자꾸만 미끄러져서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새우를 집어 올렸지만 그만 테이블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타닥! 새우가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폭탄처럼 들렸어요.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미스터 박! 포크를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숟가락은 어떠신가요? 왕 회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중국인 임원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중국어로 뭔가를 속삭였죠.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들의 시선이 마치 이런 사람이 우리와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 대답에 왕 회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직원이 포크를 가져다 주는 동안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미스터 박은 한국계 미국인이시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젓가락을 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혹시 입양이신가요? 왕 회장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아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인은 젓가락을 잘 써야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젓가락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정교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미국에서 자란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못하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라서. 아, 그렇군요.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거군요. 안타깝습니다. 하기야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던데. 자기 문화는 잊어버리고 서양 문화만 줬고, 그 말은 마치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그래요. 저는 제 뿌리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외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시던 그 정체성을 말이죠. 문득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중국은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하지 자기들의 부족함은 모른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왕 회장과 임원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수시로 저를 비웃고 놀리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도 철저한 시장 분석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에밀리와의 약속된 화상통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젓가락질도 못해서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날려버렸다고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완벽해 보이는 수트와 넥타이. 하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것, 그건 단순히 젓가락질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 자존심, 우리나라의 자부심이었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앉아 저는 책상 위에 있는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식당에서 무심코 가져온 것이었죠. 손가락 사이에서 젓가락을 돌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은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젓가락 문화. 타이핑을 하면서도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이걸 찾아보다니.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젓가락 문화, 세계가 주목하다.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잃으면 안 된다. 한국의 젓가락 문화, 세계가 주목하다. 기사를 클릭하는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제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와 기계공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였어요. 한국의 젓가락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어 있었죠. 중국의 둥근 젓가락은 음식이 미끄러지기 쉽고, 일본의 뾰족한 젓가락은 장시간 사용 시 손가락 피로도가 높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의 젓가락은 납작한 사각 모양으로 음식을 집을 때 안정성이 가장 뛰어났고, 스테인리스 소재는 위생적인 면에서도 월등했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젓가락을 사용할 때의 소근육 발달 효과였어요. 한국 젓가락으로 콩이나 쌀알을 집는 훈련을 하면 손가락 근육의 정교성이 187%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아버지, 드디어 전화 받으셨네요. 깊이 빠져있던 생각을 깨고 에밀리의 영상통화가 다시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너무 부끄러운 실수를 했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젓가락 실수로 망쳐버린 미팅에 대해서요. 그리고 방금 읽은 기사에 대해서도 말했죠. 에밀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배워보는 건 어때요? 저도 사실 젓가락 잘 못 쓰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KT가 그러는데 요즘 미국에서도 젓가락 문화가 트렌드래요. 특히 한국 젓가락이 최고라고. 저는 놀라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에밀리가 계속 말을 이었죠. 그리고 아빠, 제가 요즘 손가락 힘이 너무 약하대요. 미술 시간에 붓을 오래 잡고 있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소근육 발달 운동을 추천하셨는데 한국 젓가락 연습이 최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그래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지도 모르죠. 자기 전에 외할아버지께 전화 한번 드려볼까? 시차 때문에 이른 아침이시겠지만 외할아버지는 늘 일찍 일어나시니까요. 전화를 걸자 단 2번 만에 받으셨어요. 제임스, 웬일이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80이 넘으셨지만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신다던가요. 놀라운 건 젓가락을 사용할 때의 그 정교한 손놀림이었죠. 이제야 그 비결을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아버님,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앞에서 젓가락 이야기를 꺼내자 외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래, 내 손주가 그럴 줄 알았다. 늘 말했잖니.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특히 중국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란다. 우리 문화의 정수지. 특히 한국의 젓가락은. 자, 이렇게 해보거라. 외할아버지께서는 젓가락 잡는 법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납작한 한국 젓가락의 특징, 과학적인 잡는 방법, 심지어는 젓가락을 통해 배우는 예의범절까지요. 첫째 젓가락은 엄지와 중지 사이에 안정감 있게 걸쳐놓고 둘째 젓가락은 검지로 조절하는 거야. 마치 붓을 잡듯이. 그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이지. 에밀리도 화면 너머로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내일 아침에 화상으로 다시 연결하자. 내가 매일 젓가락 수업을 해주마. 에밀리야, 너도 참여하려무나.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제대로 배워야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의 특별한 젓가락 클래스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베이징 시간 7시, 뉴욕 시간 저녁 7시에 우리는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젓가락 사용법을 넘어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쌀알 집기는 기본이다. 콩 열알을 옮기는 시간을 재보거라. 우리 젓가락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중국이나 일본 젓가락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콩 하나를 집어 올리는 것도 버거웠죠. 하지만 하루하루 연습할수록 손끝의 감각이 살아났어요. 에밀리도 점점 능숙해졌고요. 아빠, 이제 붓도 더 오래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미술 선생님이 제 선이 훨씬 섬세해졌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젓가락 연습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학이었고 예술이었고 문화였죠. 우리 젓가락에는 과학이 있다. 납작한 모양은 엄지와 검지 사이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지. 길이와 무게의 황금 비율은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게다가 스테인리스 소재는 위생적이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지. 이건 현대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란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던 걸까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그 과학적 정교함을 말이에요. 할아버지, 중국 사람들은 왜 둥근 젓가락을 쓰나요? 에밀리의 질문에 외할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지. 중국은 큰 그릇에 담긴 음식을 덜어먹는 문화라 미끄러지지 않게 둥근 젓가락을 써.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문화라 정교한 집기가 가능한 납작한 젓가락이 발달한 거란다. 더 진보된 방식이지. 그렇게 배우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단순히 젓가락질만 늘어난 게 아니었죠.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정체성이, 자부심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슬슬 될 것 같지? 다음 주 미팅은 자신 있겠구나.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면 광저우에서 두 번째 미팅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손안의 젓가락처럼 이미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광저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일주일간의 특훈이 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든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제 안에서 커져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서 오세요. 한식당 입구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당 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중국 식당의 과시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문은 일부러 어려운 것을 골랐습니다. 콩나물국수와 잡채요. 젓가락으로 먹기 가장 까다로운 음식들이죠. 손님, 포크 필요하세요? 종업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한 질문이었죠. 양복 차림의 서양식 외모를 한 손님이 젓가락이 필요한 음식을 주문했으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제 한국어에 종업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건 제가 콩나물을 집어 올렸을 때였죠. 미끄러운 콩나물을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완벽하게 집어 올리는 모습에 종업원의 눈이 커졌어요. 와, 손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한국 손님들도 콩나물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나라 젓가락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젓가락의 우수성, 스테인리스 소재의 장점,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들까지. 종업원은 감탄하며 듣더니 주방장을 불러왔고 곧 저는 주방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즉석 강의를 하게 되었죠. 손님,
혹시 한국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시합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가 늘 하는 건데. 주방장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승까지 했답니다. 외할아버지의 특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휴대폰을 켰더니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젓가락 연습하다가 쌀알 5개나 떨어뜨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예전에 중국 황제도 우리 금속 젓가락 쓰기를 포기했대요. 너무 어려워서요. 웃음이 났습니다. 에밀리는 요즘 쌀알 옮기기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고급 과정이죠. 그리고 역사적 일화까지 곁들여가며 가르치시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괜찮아. 아빠도 처음엔 10개도 넘게 떨어뜨렸는걸. 우리나라 젓가락이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가장 뛰어난 거야. 맞아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 붓글씨가 많이 좋아졌대요. 역시 한국 젓가락이 최고예요. 다음 날 아침 광저우 최대 유통업체인 퉁성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일주일 전 베이징에서의 실수가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죠. 주머니 속의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마치 부적처럼 느껴졌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리웨이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번엔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답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달라졌거든요. 발표 중간중간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문화적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냈거든요. 미스터 박, 점심 식사를 함께 할까요? 이번에도 중국 전통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원형 테이블도 회전 원판도 검은 나무 젓가락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죠. 미스터 박, 젓가락을. 리웨이 사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완벽한 자세로 젓가락을 다루는 모습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특히 제가 가져온 스테인리스 젓가락의 세련된 디자인과 깔끔한 사용감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중국의 젓가락 문화는 참 독특하네요. 둥근 젓가락은 큰 그릇에 음식을 덜어먹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하지만 개인 접시 문화가 발달한 한국은 달랐어요. 제가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외할아버지께 배운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젓가락은 납작해서 더 정교한 집기가 가능하고 스테인리스 소재는 위생적이에요. 서울대 연구진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소근육 발달에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 딸이 이걸로 연습하면서 미술 실력이 크게 향상됐답니다. 리웨이 사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경멸이나 의구심이 아닌 존중과 호기심이 담긴 눈빛으로요. 미스터 박, 당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그 자부심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놀랍네요. 식사는 즐거운 분위기로 이어졌어요. 이야기는 젓가락에서 시작해 문화, 역사, 그리고 비즈니스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미스터 박, 우리가 찾던 파트너는 바로 당신 같은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가진 분 말이죠. 계약은 그날 오후에 성사되었어요. 베이징에서의 실패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와 에밀리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은 쌀알 3개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미술 시간에 한국 문화 소개도 했어요. 우리 젓가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발표했더니 선생님이 아주 감동하셨대요. 우리 딸 대단한데 아빠도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 계약이 성사됐어. 정말요? 우와, 이제 아빠가 진정한 젓가락 마스터가 된 거네요. 할아버지한테 빨리 알려드려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었어요. 제가 찾은 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죠. 바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요. 에밀리야, 이번 주말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보는 게 어때? 정말요? 할아버지한테 직접 더 많은 우리 문화도 배울 수 있나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찾아뵐 차례지.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광저우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스테인리스 젓가락 한 벌이 놓여 있었죠. 이제 그 젓가락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외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에밀리와 함께 찾아뵐게요. 젓가락 수업 덕분에, 아니, 우리의 문화를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뿌리인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로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내 손주가 드디어 진정한 한국의 후예가 되었구나. 기다리고 있으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이 작은 도구는 제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에밀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젓가락 문화, 세계 문화유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강연장의 스크린에 적힌 제목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객석에는 70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죠. 글로벌 마트의 아시아 진출 성공 사례를 듣기 위해 모인 비즈니스 리더들이었어요. 특히 앞줄에는 세계적인 언론사들의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젓가락입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확대되어 비춰졌어요. 객석에서 작은 웃음이 들렸지만 곧 경이로운 탄성으로 바뀌었죠. 화면에는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젓가락의 단면이 나타났으니까요. 납작한 모양, 정교한 각도, 완벽한 무게중심.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첨단 공학이자 예술이며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죠. 서울대 공학연구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젓가락의 설계는 현대정밀기계공학의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에밀리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옆에는 외할아버지도 계셨고요. 팔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당당한 모습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2개월 전 저는 베이징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죠. 바로 문화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스크린에는 각국의 젓가락 문화가 비교되어 나왔어요. 중국의 둥근 젓가락, 일본의 뾰족한 젓가락, 그리고 한국의 납작한 스테인리스 젓가락. 그리고 그 옆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공학적 데이터가 표시되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의 젓가락은 모든 면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재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위생과 내구성, 감촉까지 고려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외국 기자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고 비즈니스 리더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교육적 효과입니다. 한국 젓가락으로 훈련을 받은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 지수가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 187%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딸 에밀리가 바로 그 증인이죠. 그 말에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그 아이는 미술 시간에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거든요. 비즈니스의 성공은 단순한 전략이나 자본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는 한국 젓가락의 과학적 우수성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서는 한국 젓가락의 공학적 원리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죠.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제 친구들이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해요. 강연이 끝나고 에밀리가 달려와 안겼어요. 외할아버지도 다가오셨죠. 제임스, 내가 이렇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날이 올 줄 알았단다. 이제 진정한 문화 전도사가 된 거야.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겠죠. 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으니? 외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에밀리를 바라보았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젓가락에서 시작해서 한글, 한식, 한복. 우리의 모든 문화유산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지를 말이에요. 그 말에 에밀리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빠, 저도 도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벌써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 동아리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됐다고요. 우리 에밀리가 이렇게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될 줄이야.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외할아버지 댁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죠. 젓가락으로 시작해서 한글, 한식, 한복까지. 그리고 그 배움을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강연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청중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재발견하는 여정이자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젓가락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듯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은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특히 세계 각국의 교육자들이 한국의 젓가락 문화를 자국의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죠. 박 부사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아빠, 이제 집에 가서 된장찌개 먹어요. 제가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직접 양념을 넣어서 끓였어요. 에밀리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식탁에는 항상 한국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놓여 있답니다. 그리고 그 젓가락은 단순한 식기가 아닌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 가자. 오늘은 외할아버지도 모시고 다 같이 저녁 먹자. 우리 에밀리가 만든 첫 된장찌개를 맛보셔야지. 강연장을 나서는 길, 제 손에는 빛나는 스테인리스 젓가락 한 벌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식기가 아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 작은 도구 하나에 우리의 역사가, 과학이, 자부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젓가락에 담긴 우리 문화의 우수성.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